시장의 변동성이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변동성이 진짜 큽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요,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하나같이 변동성이 클 겁니다. 투자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냐? 저는 그냥 하나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를 가지고 보면 이게 변동성이 여기서 오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예, 제조업 경기요. 이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말입니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제조업이 나쁘면 일자리도 창출을 제대로 못하지요. 게다가 실적도 그만큼 떨어지지요. 예, 그러면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 전체. 뭐 자산시장뿐만 아닙니다. 우리 어떤 생활 환경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 지수를 보면 참 엄청나죠. 마이너스 23.4입니다.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23.4예요. 뭐 이 정도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서비스 산업의 지수는 좋은데 제조업 지수는 나쁘다, 이 말씀 계속 드려가면서 서비스업에서만 고용이 창출되면 언젠가는 제조업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연관이 되거든요. 결국은요, 먹고 마시고 노는 쪽에 지수는 좋아지는데 일하는 쪽에 지수는 낮아지거든요. 그럼 이게 점점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업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말입니다, 제조업 지수가 낮다, 이 말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뜻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예상하는 제조업 지수하고 실제 나타난 제조업 지수가 너무 차이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3월에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5.7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은요 마이너스 23.4예요. 시장의 예측치는 마이너스 14.6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훨씬 더 나빠졌죠. 그만큼 제조업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뭐 미국의 대형 기업이든 아니면 빅테크 기업이든 아니면 금융기업이든 저는 점점 실적이 충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제조업 지수가 이러면 대형 제조업부터 먼저 영향을 받으면서 아마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 중심의 빅테크 기업들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도 딱 그렇게 나타납니다. 시장도 제조업 지수가 저렇게 나쁘단 말이야? 그러면 기업 실적은 어떻게 됐을까? 기업 실적이 나쁘네? 실제로도 기업 실적이 나쁘다고 보니까 지금 주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말입니다, 변동성이 박스권 장세라 하면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좀 굵직하게 보면 큽니다. 또 굵직하게 보면 어떨 때는 푹 떨어졌다 푹 올랐다가. 오늘 나스닥 종합지수는요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보시다시피 0.29%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2,037.20으로 마감했어요. 아무래도 제조업 지수가 떨어지니까 시장의 실적에 대한 쇼크에 대한 불안감 있겠죠.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할 때가 됐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아마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쇼크 수준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직 발표가 돼야지 알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기술주 중심이 지금 나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인 S&P 500 지수는요 0.08% 올랐습니다. 강보합이죠. 오른 게 아니죠. 뭐 강보합입니다. 4,137.04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뭐 제조업 지수가 저렇게 떨어지니까 시장의 불안감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 지수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른 폭이 0.2%예요.
그래서 33,875.40으로 마감했습니다. 66.44포인트가 올랐고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은요. 지금 제조업이 어떻게 되느냐, 제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가 시장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신규 수주 면에서도요. 지금 마이너스 9.6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업 전망 지수는 마이너스 15.6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굉장히 부진합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의 기운이 서서히 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도 말입니다. 경기 침체의 기운 자체가 지금 퍼지게 되고 그 퍼짐이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시장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권을 가지고 안정적 성장을 하려면요. 금리가 이렇게 높아서도 안 되고요. 또 금리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결국 소비에 타격을 주고 소비에 타격을 주는 것은 결국 제조업에 타격을 준다. 그 제조업의 타격은 소득의 차이를 주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이끌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 지금 제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그 말이 시장에서 지금 먹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조업의 상황이 참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시장 전체에 저는 위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표가 좋아지는 지표도 나온다면서 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기 선행지수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게다가 발틱 운임지수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금 기준치보다가도 아직 전부 다 아래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조금 기준치 1000보다는 올라갔지만 겨우 조금 올라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침체의 골이 좀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침체로 내려오는, 다시 말해서 이자가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올라가는 걸 멈추게 하고 다시 내려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만큼 이자가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뜻이고요. 그 이자의 상황이 지금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장에서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장도요. 변동폭이 클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요. 게다가 외국인들까지 지금 공매도를 많이 치잖아요. 하한가에 돈을 건단 말입니다. 하한가에. 하한가가 아니라 하락에다 돈을 건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하락에다 돈을 거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은 불안하기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는 거 아시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처럼 생업에 열심히 일하면서 주식을 저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 시장 보지 마라. 정환진 TV만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